고 김근태 전 의원이 민청년 사건 재심을 통해 2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잇따르는 사고에 대해 야당 소속 시장 군수 지역에서만 사고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고 김근태 의원 고문 피해자죠. 민청년 사건 재심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서울고법 형사 2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서 1986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해서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재심 첫 번째 공판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보도해 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사이에 한 번 공판이 더 있었고 오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조사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어긴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협박, 강요, 고문을 통해서 나온 진술이었고 연행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볼 때 위법한 수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태 전 의원 작고 후에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재심 청구를 했었는데요. 오늘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걸 보고 이 의원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판결이 나와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뭐라고 했기에 이렇게 정치권이 또 시끄럽습니까? 예, 황우여 전 대표 얼마 전에 대표는 관두고 지금은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어제 경남 함안에서 지원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 세월호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 장성, 고양에서도 사고가 나고 시흥에서도 불이 났다. 또 인천, 세월호가 인천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전부 야당에서 시장 군수를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광원 대변인은 거짓 선동 수준의 불온 유인물 수준에 가까운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집권 여당의 전직 대표로서 지금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성찰과 반성을 하기보다는 특정 장소를 지목해서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뭐 거의 일배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사고가 나는 곳 다 대한민국 아니냐 뭐 이런 논평도 됐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곳에서 이런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부산시장 선거 판세 관심이 계속 커지게 생겼어요.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했군요. 예,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 이분은 여론조사를 하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의 지지율을 기록해 왔었는데 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표는 응집력이 상당히 강하고 또 만약에 자기네 후보가 사퇴를 하면 어디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집단이라서 아마도 무소속의 오보돈 후보한테 이게 거의 다 갈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는 오거돈 후보와 또 서병수 후보 있는데 그렇게 접전을 하고 있는데 오거돈 후보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부산시장 선거는 정말로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는 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조승수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서 새누리당, 정의당, 노동당 이렇게 3파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의 김기현 후보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연합과 정의당의 단일화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연합과 정의당이 그 단일화를 한 거예요? 울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그리고, 아니고. 예, 노동당은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얼마 전에 이미 스스로 사퇴를 했었습니다. 네, 이영순 후보는 이미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가병 노동당 후보는 여전히 후보를 그렇습니다. 뛰는 거고요. 그 민주연합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 조승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그 둘의 단순 지지율 합계가 한 2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자표가 정의당과 노동당으로 갈라져 나오고 그 노동당이 오늘 나온 입장은 굉장히 상당히 강하게 끝까지 갈 거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오거돈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또 반대편 후보의 또 지지표를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뚜렷이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후보는 오늘 사퇴를 하면서 누구를 지지하겠다 이런 말을 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바로 그런 점을 염려해서 했지만 그렇지만 또 한날 서병수 후보 측에서는 결국 다 그 표가 그 표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산의 선거판은 1대1 구도가 선명해졌습니다.
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하고 나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예, 정치인들의 이름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당 소속의 김무성 최경환 의원, 그리고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또 김성호 전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또 김문수 경기지사도 후보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법조인, 이 사람들을 후보군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들 사실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관예우 논란에서 보듯이 오히려 부적격자의 비율이 더 많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상당히 조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통과가 가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몇 사람을 내려보낸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이게 계속된다면 인사파동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뭐가 있죠? 자드 사이드 엘 하산 주한 레바논 대사가 오늘 정오가 약간 넘은 시각에 남산 3호 터널에서 시청 방면으로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하산 대사가 작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입장을 받는 장면입니다. 경찰이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21명 전원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질식 외에 다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환자들한테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입했다, 또 손을 묶었다, 이런 일부 유가족들의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로들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이부영, 김옥두 이런 전직 지도급 인사들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지지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윤장현 후보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